안녕하세요. 시큐어 노마드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좀 재밌는 거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이게 그 5,595명의 경력 개발자하고 예비 개발자가 참여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입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 사실 예비 개발자분들 입장에서는 개발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현직 개발자분들은 좀 나만 이런가? 다른 분들도 이러고 있나? 그리고 개발자들의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뭐 연봉 관련된 부분도 좀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려 한 5,500명이 넘는 그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그 작년 1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문조사한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요. 문의한 게 프로필 관련된 거, 특히나 이제 얼마나 근무를 했는지, 그리고 현재 직무가 무엇인지, 산업군은 무엇인지, 그리고 개발자의 그 회사에 개발자가 몇 명씩 있는지, 근무하는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사실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다른 부분들을 봤었을 때 나랑 좀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민감하지만 중요한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연령, 이런 부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상관관계를 알아야 내가 이제 뭐 어느 쪽이 연봉을 많이 주는지, 어떤 툴들을 사용하는지, 언어 관련해서 관심 많으시죠, 요즘. 그리고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개발자분들 입장에서는 남들이 어떤 거를 쓰고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를 알고 싶어 하실 거고, 예비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이런 쪽을 포커스를 잡아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개발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얼마나 이게 배포가 많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커리어. 위에는 연봉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 있죠. 커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직과 구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채용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미로 얻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키보드는 어떤 걸 사용하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그리고 술을 마시면 개발이 더 잘 된다. 알콜 코더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술을 마시면 정말 개발이 잘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좀 큰 틀에서 보면은 일단 2020년도에는 개발자분들이 11.8%가 재택근무를 했고 40.4%가 재택근무와 출근을 병행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재택근무는 뭐 업계 수준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끔 재택근무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어 관련해서 이제 연봉이 높은 언어는 이제 루비, 또 그리고 이제 직무는 게임 서버. 요거는 근데 2021년에 또다시 이런 설문을 하면 이 게임 쪽이 또 많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요즘 게임 업계 쪽 연봉 인상률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2021년에도 이게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이 사랑하는 거는 파이썬. 그리고 저 이제 보안업계에서 일하고 있지만 보안업계에서도 사랑하는 것은 분명 파이썬입니다. 정말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썬에 대한 만족도도 높죠. 저희 이제 보안 쪽에서는 업무적으로 파이썬을 사용하지는 않는데 그냥 제 업무 편의상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많이들 사용하는 편입니다. 팀에서 가장 많이 도입된 거는 코드 리뷰고, 그리고 가장 도입하고 싶은 거는 테스트 자동화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커리어에 대한 거는 스스로의 전문성.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 외부에서 봤었을 때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게 아니라 많은 개발자분들이 스스로의 전문성 부족을 고민하고 있죠. 왜냐면 새로운 언어, 여기 나와 있네요. 신기술. 요즘 AI라던가 뭐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머신러닝 관련해가지고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 개발 이슈와 트렌드는 개발자 블로그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요거는 저 이제 보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보안 관련된 블로그에서 이런 최신 정보들 많이 얻긴 합니다. 그리고 뉴스나 이런 데는 많은 정보가 좀 필터링 되어 있다 보니까 블로그 위주로 저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자 패션은 뭐 후드티, 후드집업, 요거 영화에서도 많이들 보통 이제 해커, 뭐 개발자분들 오른쪽에 피자 들고 막 이런 후드티 많이 입고 계시죠? 실제로 후드를 뭐 많이 입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그리고 개발자가 사랑하는 키보드는 그 무접점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그 대략적인 내용이고요. 좀 살세하게 좀 살펴보면 이거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결국에는 이 실제 그 보면은 요 설문조사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 1년에서 3년 차가 좀 많다. 10년 이상 있긴 하지만 약간 대략적으로 그 경력 개발자분들이 3년 안쪽에 있는 분들이 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버 쪽 뭐 백엔드 이런 관련된 프론트엔드나 풀스택 이쪽 부분 그리고 요즘 머신러닝 쪽 사람 많이들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머신러닝 쪽 관련된 경력 개발자도 331명 정도가 되네요. 부럽습니다. 연락처를 알 수 있으면 저희 회사로 모셔가고 싶으신 분들인데 어쨌든 상당히 이제 머신러닝 관련된 인력도 좀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메인 산업군은 아무래도 어쩔 수 없죠. SISM, ERP 이쪽이 많네요. 무려 1000명이나 됩니다. 실제로 이 업계에서도 아무래도 SISM 쪽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도 같은 비율이 반영된 걸로 보이고 플랫폼 금융권 이렇게 쭉 있는 것도 보이고 게임도 한 200명 넘게 하셨고 여기 보이네요. 보안도 98명. 보안 개발자도 많이들 있으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후에 이제 연봉 같은 거 볼 때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데 결국에는 개발자가 몇 명인가 봤었을 때 10명 이하가 34%고 결국에는 50명 이하가 한 60% 정도가 60명 이하다라고 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 개발자 2명 중에 1명은 재택근무를 했고 그 근무지역 기준으로는 강남구에서 가장 많이 일을 했다. 그래서 그 결국에는 재택근무가 한 50%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시작된 거긴 한데 요즘 회사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어느 정도 재택근무를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재택근무 여부가 그 이직을 했을 때도 요즘 많이 고려 요소가 되더라고요. 근무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예상하실 수 있죠. 서울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64%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23%인데 사실 여기는 아무래도 그 업계 특성상 그 판교 쪽이죠. 판교 쪽에 아마 엄청난 인력들이 모여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제 짐작이지만 개발자인 경기도에 그래서 근무하는 개발자 50% 이상이 판교에 있을 걸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와 이제 연봉,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루비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리고 게임 서버 개발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좀 보이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앞에 그거랑 같이 보시면 좋아요. 연령대가 결국에는 25, 그러니까 30세 이하의 분들이 많이들 설문을 하셨고, 그래서 요 기준,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사이가 한 30대 이하 분들, 그리고 위에서 그 경력을 봤었을 때도 한 5년차 이하, 그래서 대략 2천에서 한 6천만 원 정도를 받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가 좀 저는 이제 관심이 좀 있었는데요. 그 언어 상관관계 위에 있는 그 클릭을 하면 이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였었고요. 보면은 C#, 뭐 예를 들어서 뭐 PHP 이런 걸 봤었을 때 이 폭이 넓으면 많이 받는 사람 많이 받고 조금 받는 사람 조금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좀 연봉대가 높긴 하지만 실제 다루는 사람이 좀 적은 것 같네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점으로 찍히는 걸로 봐서는. 근데 제가 이걸 봤었을 때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는 이게 폭이 커요. 이 얘기는 학원 같은 데서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를 워낙에 많이 그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 C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인력들이 많다 보니까 그 저연봉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리고 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좀 그 표본이 좀 적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R 같은 경우도 좀 약간 그 위에서는 좀 연봉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 관련해서는 게임 서버 좀 높고요. 클라이언트도 폭이 좀 넓죠. 그리고 제가 관심이 많은 보안도 보면은 여기서는 의외로 좀 생각보다 높지 않게끔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게끔 나왔고요. 실제로 제가 봤었을 때 이거보다 좀 더 받는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연차가 작을 때는 아마 관제 쪽 인력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개발 쪽에서도 약간 영세 업체가 많다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보인 것 같고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 8년 차인데도 한 요 정도 받는 걸로 알 수 있네요. 그리고 iOS를 보면은 좀 다른 쪽보다는 조금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1억 2천이거든요. 근데 방금 iOS는 여기가 9천입니다. 이거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그 기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막대기만 보지 마시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브옵스도 한 이 정도 인 걸로 보이고, 결국에는 뭐 연봉이 높은 쪽을, 특히 예비 개발자분들은 연봉이 높은 쪽 많이 보고 싶으실 거잖아요. 이 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C나 아니면 루비, 스칼라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되고, 역시나 뭐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낮게 되어 있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파이썬이 아무리 낮게 돼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파이썬을 좀 공부하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대략적으로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직무와 상관관계, 게임 서버 혼자 지금 전화라 가 있네요. 게임 서버, 데브옵스 한창 인기죠. 그리고 블록체인, 뭐 데이터 엔지니어 이런 영역 쪽이 좀 대우를 받는 그 직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안도 역시나 생각보다 그 높게 있죠.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는 있고, 오히려 머신러닝이 생각보다 낮게 있네요. 머신러닝이 좀 위에 있을 것 같았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블록체인, 데이터 엔지니어, 게임 서버 이런 쪽 계열들이 좀 연봉을 높게 받는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퍼블리셔 엄청 많네요. 그리고 이제 자주 사용하는 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일단은 OS는 윈도우, 그리고 맥OS가 이제 좀 많은 걸로 보이고요. 게임 쪽은 한 66%, 이게 업종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플랫폼은 64%, 이제 금융이 좀 놀라운 게 맥을 42%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거의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제 맥을 주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의외로 금융 쪽에서 맥을 좀 많이 사용하는 걸로 좀 보이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비 개발자분들은 71%나 윈도우를 사용하고 계시네요. 네, 주로 사용하는 에디터는 뭐 VS 코드 많이들 사용하는 걸로 좀 보이고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MySQL이 압도적으로 많긴 한데, 이거를 좀 보면은 솔루션 SI 쪽은 아무래도 오라클을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게 보입니다. 이 전체에서 보면 오라클 사용 비율이 낮긴 하지만, 이 솔루션 SI 쪽에서는 오라클이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걸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뭐 플랫폼 쪽에서는 거의 다 이제 MySQL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다른 쪽은 뭐 비슷한 수준이네요. 약간 좀 다른 건, 게임 쪽도 오라클 사용 비율이 좀 낮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선 좀 더 많고,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 정말 압도적이죠. AWS에서 많이 사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AWS를 워낙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쪽에서는 AWS 비중도 높긴 하지만 뭐 GCP나 이런 쪽도 좀 사용 비중이 좀 높은 걸로 보이고요. 프로그래밍 언어 보면 가장 자신 있는 거는 자바, 그리고 배우고 싶은 언어는 파이썬으로 나오네요. 일단은 그 가장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게 자바스크립트. 아무래도 그 자바를 많이들 배우시죠. 그리고 자바를 먼저 배우시고 이제 개발 쪽에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가 되는 것 같고, 역시나 파이썬도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뭐 업종별로는 크게 뭐 다른 거는 보이지는 않네요. 뭐 하드웨어 쪽에서는 뭐 다른 걸 좀 더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뭐 자바스크립트가 전체적으로 많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게임 쪽은 그 속도 때문이겠죠. 뭐 C++이나 이런 것들을 C샵. 아무래도 게임 쪽에서는 이런 걸 많이 쓴다. 그래서 예비 개발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게임 업계를 좀 가고 싶다. 그러면 C샵이나 C++ 위주로 좀 하시면 되고, 그 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 그래도 아직 사람들이 많이 잘 쓰는구나.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배우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보면 파이썬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쓰기 싫지만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도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인 걸로 봐서는, 결국에는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를 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쓰기 싫어도 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요거 좀 의미 있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새롭게 배우고 싶은 거 이제 파이썬이 1등이었잖아요. 딴 거 보면 이게 같이 가거든요.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 보면 같이 가는데, 그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파이썬 사용률이 상당히 높은 거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요. 그지? 그렇다는 거를 좀 볼 수 있고, 의외로 지금 배울 필요성을 느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그 루비가 좀 적은 거는 저도 좀 의외입니다. 이게 좀 상당히 위에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뭐 배울 필요성을 개발자분들이 못 느끼시는 걸로 뭐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프레임워크를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는 거 스프링 또 그리고 노드 JS도 뭐 많이들 사용하시죠. 이거는 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산업군에 따라서 좀 사용하는 게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인 거죠. 넷코어 같은 경우는 게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배우고 싶은 것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사용하고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들을 느끼시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 위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개발자 공통인 것 같은데 언어하고 이런 프레임워크 쪽은 그 예비 개발자 분들이면 내가 이쪽으로 좀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개발팀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배포를 하는가를 봤었을 때는 전체의 약 한 80% 정도가 2회 미만으로 그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이것도 당연히 뭐 금융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르진 않네요. 예, 업계마다 조금씩 다른데 아무래도 지금 대충 봤었을 때 게임 쪽이면 다른 쪽보다 높죠. 1회 미만이니까 그 1에서 2회가 다른 쪽보다 좀 높은 걸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드웨어 쪽 아무래도 배포가 좀 적은 편으로 좀 보이고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는 플랫폼이나 SI 쪽이 이쪽이 조금 그 배포 횟수가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팀에 도입되어 있는 것들 보면은 코드 리뷰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가 아무래도 많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의 산업군에서 코드 리뷰는 많이 도입한 걸로 보고 그리고 이제 가장 도입하고 싶은 거 그렇죠. 테스트 자동화는 정말 어디서 봐도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랑 그 도입하고 싶은 거하고 도입 후 후회한 거 이거는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기술 스터디를 많이 도입하고 싶지만 뭐 기술 블로그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도입 후에 많이 뭐 후회하는 걸로 좀 보이고요. 테스트 자동화는 도입한 다음에도 그다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자동화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그것도 약간 산업의 특성을 좀 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당연히 그 QA 쪽이 아무래도 많은 게임 쪽에서는 테스트 자동화가 아마 많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도입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도 보면은 이것도 약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커리어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 51.6% 그러니까 반 이상의 개발자가 주 1회 야근을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야근을 얼마나 하는지 보면은 전체적으로 하지 않는 거는 약간 30%지만 나머지는 어느 정도 특히 매일 매일만 놓고 보시죠. 매일 야근하는 개발자가 무려 16.18%고 업계별로 보면은 비슷한 수준이네요. 솔루션 SI는 비슷한 수준이고 플랫폼 16%, 금융 12% 약간 적네요. 이커머스 10%. 금융과 이커머스는 매일 야근하는 비율이 좀 낮은 편이고 교육도 의외로 약간 많은 그 야근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하드웨어 쪽은 여기는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매일 야근하는 비율이 무려 21%나 됩니다. 그리고 게임 쪽 이러면 나왔네요. 야근 많이 하는 거는 게임 쪽 하드웨어. 아까 게임 쪽 연봉 많이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만큼 일도 많이 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개발자의 커리어 면에서 가장 고민하는 거는 전문성 부족인 부분이 좀 많은 걸로 보고요. 일과 삶의 불균형이 생각보다 적은 비율이네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 중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언어에 대한 이해나 신기술에 대한 지식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과 구직 역시 이거는 진리죠. 이직 구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연봉이죠. 네, 연봉입니다. 뭐 솔직히 저도 뭐 연봉을 많이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금전정보상, 즉 연봉이죠. 그리고 의외는 아니죠. 당연히 동료가 어떤지, 그리고 환경은 어떤지, 성장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이 밑에 있는 부분 어차피 복지도 연봉이기 때문에 결국 연봉, 동료, 환경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가장 어려운 것은
회사의 평판. 그렇죠. 코딩 테스트, 요거 같은 경우 요즘 코딩 테스트를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고민들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이거는 공감합니다. 포지션에 대해서 어떤 언어로 어떤 거를 개발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요. 사실 이런 거를 정확히 알려면 그 현업에서 그 회사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연결고리가 좀 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회사에 대한 실제 평판 이런 거 알 방법이 없거든요. 이거는 요즘 이제 블라인드 같은 거에서 많이들 좀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나마 블라인드도 있기 전에는 이런 평판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량평가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채용 정보, 트렌드 어디서 파악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결과인데요. 기업 채용 페이지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고 계셨습니다. 가까운 지인. 아무래도 개발 쪽은 지인 통해서 많이들 이직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채용 관련된 정보도 없고요. 어쨌든 기업 채용 페이지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고 있었고, 사람인 잡코리아, 잡플래닛 이거는 이제 그냥 이런 굳이 사이트라고 한 번에 묶어서 봐도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사람인 잡코리아를 많이 보냐 이런 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채용 사이트 참고한다. 근데 이게 2020년도 설문이잖아요. 2021년도에는 좀 바뀔 것 같아요. 요즘 연차가 한 7, 8년 이상 되시는 분들 많이들 보면 뭐 링크드인 그리고 리멤버 이런 거 많이들 요즘 참고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라인드. 이게 과거에는 이런 채용 사이트가 거의 주를 이뤘는데 요즘은 링크드인, 리멤버, 블라인드 이것도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보면은 뭐 이게 뭐 상위권까지는 못 올라가더라도 이 비율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거 내년에도 결과 나오면 2020년도 거랑 제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 관련 트렌드를 파악할 때 뭘 하느냐? 개발 블로그. 그렇죠. 유튜브. 유튜브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기술적인 거는 유튜브보다도 아무래도 지금 구글링이나 이런 거를 워낙에 많이 하고 계셔서 개발 블로그도 많이들 보고요. 왜냐면 키워드로 빨리빨리 검색해서 그리고 이제 긁어서 뭔가 적용하기에는 스크립트 코드도 막 복사해야 되고 하니까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고 계시다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트위터나 이런 거는 상당히 좀 떨어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학습 방법은 역시나 구글링이죠. 근데 오히려 기술 서적이 아직도 2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사실이 저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뭐 구글링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기술 서적이 저 아래 내려가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직도 기술 서적을 많이들 참고하신다라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가볍게 뭐 재미로 보는 설문 보면은 패션, 앞서 말씀드린 대로 46%가 후드티. 제가 후드티를 안 입고 다녀서 개발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발을 좀 잘하고 싶으면 후드티 입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후드티가 46%, 검은 티셔츠. 왜 검은 티셔츠를 보게 났는지 모르겠는데, 검은 티셔츠 23%. 그리고 체크. 보통 예전에 개발자들이 체크 옷 많이 입는다고 했었잖아요. 체크 셔츠. 이거 8%밖에 안 입는 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키보드에 관심이 워낙에 많아서 요거 좀 관심 있게 봤었는데요. 결국에는 요거는 좀 보면 그게 개발자는 무접점 키보드 많이 사용하는 무려 26%. 근데 이거는 맞는 게 제 주변에서도 지금 무접점 키보드 정말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는 청축, 회사에서는 갈축 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갈축 쓰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갈축, 청축 요거를 주로 쓰고 있는데 제 주변 사람들은 이 무접점 키보드 많이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개발자분들 무접점 키보드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의외로 예비 개발자분들이 적축, 갈축, 청축을 좀 사용하는 걸로 나왔어요. 무접점 키보드는 13%밖에 안 쓰시던데 요거 좀 다른 거는 거의 비슷비슷했는데 키보드는 좀 확실히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무접점 키보드가 편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제 사무 공간에서의 어떤 소리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비 개발자와 경력 개발자의 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그런 항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런스 게임인데 결국에는 나 빼고 다 천재인 게 좋냐 아니면은 다 좀 잘 못하는데 내가 유일한 희망인 게 좋냐,
이런 거였는데요. 그 예비 개발자, 경력 개발자 둘 다 나 빼고 다 천재인 게 좋다라고 답변했고 무려 6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그 팀에 저 빼고 다 천재이면 좋죠. 그리고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런 뭔가 상의를 하고 고민을 하더라도 빨리빨리 의사결정이 되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 빼고 천재인 게 무조건 좋습니다. 팀에는 천재 많은 게 좋죠. 예. 뭐 자괴감 느껴도 괜찮아요. 예. 그렇고 술을 마시면은 개발이 더 잘 된다는 말은 사실인가? 65%가 아니다. 결론은 술 먹어야 코딩 잘 된다는 말은 그냥 여기도 있는 것처럼 그냥 술이 먹고 싶은 거예요. 뭐 제가 생각해도 저도 업무 볼 때 술을 마시고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는 요거는 좀 다르지만 영어가 술을 마시면 영어가 잘 된다. 뭐 이런 분들은 아직 제 주변에 많긴 합니다. 어쨌든 뭐 알콜 코더 그런 얘기 많지만 술 마시는 거랑 개발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쭉 한번 알아봤고요. 결국에 지금까지 알아본 거는 이런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5,600명의 한번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는 링크는 밑에 댓글에 남겨둘 거고요. 혹시나 이제 2022년에도 이렇게 있으면 또 비교도 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자분들은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예비 개발자분들은 내가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어떤 직군을 갔었을 때 거기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거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